캄보디아가 지금 한국인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짓은 외교가 아니라 인질극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만 한국인 대상 납치 및 감금 신고가 330건을 넘어섰습니다. 330건입니다. 하루에 10명 이상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 낯선 땅에서 납치당하고 감금당하는 이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딸이, 형제가 지옥 같은 방 안에서 울부짖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고문당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받는 2025년의 현실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의 시민이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더 분노스러운 건 이 인질극의 배후에 캄보디아 경찰과 공무원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팔아넘기고 범죄 조직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국가형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부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범죄의 공범자가 되어 아니 범죄 조직의 보호자가 되어 우리 국민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해외 취업의 꿈을 안고 떠났다가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납치되어 철창 안에 갇힙니다. 하루 18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전기 고문을 당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총으로 위협당하고 가족에게 연락하려 하면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감시자가 바로 그 나라의 경찰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지금도 한국의 세금 수천억 원의 공적 원조가 피 묻은 손에 쥐어지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벌어들인 소중한 세금이 우리 국민을 납치하고 고문하는 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라는 이름으로 국제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금까지 대주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모순을 끝내기 위해 한국이 작정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캄보디아의 가장 약한 심장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은행 시스템, 달러 뱅크런이라는 핵폭탄입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생명줄은 달러입니다. 자국 화폐인 리엘은 거의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모든 경제 활동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되고 경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캄보디아가 왜 범죄의 온상이 되었는지,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캄보디아가 범죄의 온상이 된 이유가 단순히 치안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뿌리는 국가 구조 자체의 부패에 있습니다. 40년 넘게 독재를 이어온 권력층이 경찰을 범죄 조직의 보호막으로 만들었습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년 동안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절대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한 독재 국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법도 경찰도 공무원도 모두 권력의 시녀일 뿐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돈과 권력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 썩은 구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중국 자본입니다. 1대1로 사업 명목으로 들어온 막대한 돈이 카지노와 도박 산업으로 흘러들었고 그 자금 뒤를 따라 범죄 조직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항구를 건설하고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개발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카지노, 마약 거래, 인신매매의 거점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아누쿠빌이라는 해안 도시는 완전히 중국 범죄 조직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휴양지였던 이곳은 이제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의 메카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리 간판의 90% 이상이 중국어로 쓰여 있고 캄보디아 경찰조차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치해법권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카지노 건물을 디지털 노예 산업을 위한 스캠 컴파운드로 바꿨습니다. 지금 최소 53개 단지에서 15만 명 이상이 감금 및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15만 명입니다. 중소도시 하나의 인구가 통째로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스캠 컴파운드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나 리조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지옥이 펼쳐집니다.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고 복도마다 무장 경비가 서 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은 즉시 제압되어 고문실로 끌려갑니다. 전기 고문, 물고문, 쿠타는 기본이고 심지어 본보기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지의 경비를 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직 경찰이나 군인입니다. 낮에는 국가의 공권력을 대표하는 제복을 입고 밤에는 범죄 조직의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는 구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같은 일, 돈을 버는 일일 뿐이니까요. 범죄가 국가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마치 조폭이 운영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범죄를 척결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다릅니다. 범죄가 곧 경제이고 범죄 조직이 곧 권력의 파트너입니다. 국가 전체가 범죄 카르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이 표적이 되었을까요? 한국은 돈 되는 표적이라는 최악의 레이블이 붙었습니다. 높은 온라인 금융 활용률 때문에 대포 통장이나 가상자산 계정을 확보하기 쉽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IT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합니다. 이것이 범죄 조직들에게는 황금 광산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한 명만 확보하면 그의 금융 정보로 수십, 수백 건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요. 월 1,000만 원이라는 허황된 제한이 청년층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며 클릭 한 번에 지옥문을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광고들을 보십시오. 해외 리조트 관리직, 고액 연봉 보장, 숙식 제공, 비자 지원까지. 겉으로 보면 꿈같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는 순간 여권은 압수당하고 휴대폰은 빼앗기고 철창 안에 갇힙니다. 그리고 강요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스크립트를 읽으라고 한국에 있는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내라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을 것이라고 협박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가 만들어낸 지옥의 시스템입니다. 독재 권력, 중국 자본, 부패한 경찰이 삼위일체가 되어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캄보디아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 심장은 달러와 원조금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말로만 하는 외교를 끝내고 실질적인 압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압박은 4가지 충격파로 나뉩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 언사를 넘어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공적 개발 원조, 일명 ODA와 차관 지급의 전면 보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조치인지 아십니까? 캄보디아는 매년 한국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는데 한국의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런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줄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 중이던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공무원 월급 지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정권 유지를 위한 자금 흐름이 막힙니다. 약속된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현지 권력층과 범죄 구조에 흡수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피해자 석방과 감금시설 폐쇄가 공식 확인될 때까지 자금 집행을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국민을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제재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합동으로 캄보디아 관련 모든 원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도 집행을 보류하고 새로운 사업은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설마 정말로 돈줄을 끊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들도 인권 문제를 지적했지만 결국 원조는 계속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의 범죄는 금융, 특히 암호 자산을 통한 돈줄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심장을 겨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가상화폐로 전환되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계좌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돈이 다시 스캠 컴파운드 운영비로 쓰이고 부패한 경찰에게 뇌물로 전달되고 권력층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 순환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정부가 인신매매, 사기 연루자 및 결탁 관료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중단을 즉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미 국정원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 핵심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름, 여권번호, 계좌 정보,
부동산 소유 내역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한국 입국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그들이 한국에 가진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을 통한 모든 거래가 차단됩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그들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공조하여 의심 송금과 대포, 통장 루트를 봉쇄하면 그들의 수익 구조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주요 은행들과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캄보디아발 의심 거래에 대한 특별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특정 IP 주소에서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계좌, 짧은 시간에 다수의 소액 거래가 발생하는 계좌, 캄보디아로 송금되는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동결되고 해당 계좌 소유자는 조사를 받습니다. 돈줄이 막히는 순간 감금과 착취의 실질적 동력이 사라집니다. 범죄 조직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이 안 되면 사업을 접습니다. 스캠 컴파운드를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건물 임대료, 경비원 급여, 부패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 이 모든 것이 돈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돈을 빼낼 수 없다면, 한국인을 납치해봤자 남는 게 없다면 범죄 조직은 한국인을 표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블랙리스트의 위력입니다. 캄보디아 정권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독재 정권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부의 탄압은 숨길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숨통을 끊을 외교적 고립 전략을 가동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UN, 엠네스티 등 주요 국제기구와 자료를 공유해 스캠 컴파운드 실태를 폭로하고 이 문제를 UN 인권이사회와 아세안의 공식 의제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외교부는 주요 우방국 대사들을 개별 면담하며 캄보디아의 인권 유린 실태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인뿐 아니라 그들 국민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심지어 미국인과 유럽인까지 캄보디아 스캠 컴파운드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21세기에 국가가 나서서 노예 무역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반인륜 범죄입니다. 국제적인 시선 자체가 캄보디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가 아무리 독재를 해도 국제사회의 압력 앞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 외국인 투자가 끊기고 무역이 위축되고 결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범죄를 눈감아온 정권을 국제사회의 벽으로 몰아넣는 것만이 한국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나라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정권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후의 카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달러 뱅크런입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90% 이상은 달러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자국 화폐인 리엘은 있으나 만화한 존재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달러로 계산하고 월급도 달러로 받고 집을 사도 달러로 거래합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리엘은 거스름 돈으로나 쓰이는 보조 화폐일 뿐입니다. 왜 이런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1970년대 크메르루주 정권의 대학살과 내전을 거치며 캄보디아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사람들은 오직 달러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캄보디아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체류 국민들에게 달러 인출 및 철수를 강력히 권고한다면 캄보디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즉시 귀국을 권고한다. 현지 은행에 예치된 달러는 지체 없이 인출하라. 이 발표가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지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들, 투자자들, 장기 체류자들이 모두 자신의 달러를 빼내려 합니다.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불안해집니다. 한국이 철수한다면 우리도 위험한 것 아닌가?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사업가들도 은행으로 몰려듭니다. 대규모 달러 인출은 곧 뱅크런으로 이어져 캄보디아 은행 시스템의 신뢰성을 단숨에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에 달러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캄보디아 국민들까지 패닉에 빠집니다. 우리 예금이 위험하다. 모든 사람이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모든 예금자의 돈이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행의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투자로 운용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뱅크런이 시작되면 은행은 순식간에 현금이 바닥납니다. 창구 직원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하지만 내일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긴급히 달러를 공급하려 하지만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될 수 있으며 캄보디아 정권이 이 지점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내부 분석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캄보디아 은행들은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었습니다. 외국인 예금자들이 일제히 돈을 빼내면서 여러 은행이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악몽이 캄보디아 금융 당국자들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이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캄보디아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한국인 인지를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경제 붕괴를 감수할 것인가? 답은 명백합니다. 어떤 정권도 경제 붕괴를 견딜 수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도 무너지니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분노는 헛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보만 흘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여야 합니다. 한국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 바로 K-대응 시스템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대응력의 초강화입니다. 정부는 이미 합동대응팀을 급파했고 현지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프놈펜의 한국 대사관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상주하며 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대응합니다. 현지 경찰서마다 한국어 가능한 연락관이 배치되었고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질의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는 동맹국과의 협의에 따른 특수구출 작전까지 실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작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인질의 생명이 급박하게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직접 가서 구출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옵션입니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범죄 증거 확보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요청에 그치지 않고 우리 수사관이 초기부터 현장 증거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이미 현지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으로 스캠 컴파운드를 급습하고 압수한 컴퓨터와 서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록하고 범죄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배후 인물들을 추적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영장 집행 지원을 상시화해 증거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범죄 조직은 급습 소식을 듣는 순간 증거를 인멸하려 합니다. 서버를 포맷하고 서류를 태우고 증인을 협박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셋째, 철저한 국내 차단입니다. 해외 구직 알선 규제를 강화하고 구직 플랫폼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취업 알선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업체들을 적발하고 영업 정지와 형사 고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직 플랫폼들에게도 해외 일자리 광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범죄 공급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일자리에 목을 매는지 그 근본 원인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방책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느 나라가 우리 국민을 끝까지 데려올 수 있는가를 묻는 냉정한 국가 실력의 시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많은 기술 자립을 이뤄내며 세계의 판도를 뒤흔든 기술 괴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압도적인 국가 역량을 국민 보호에 총집결시킨다면 캄보디아의 이 인질극은 곧 끝납니다. 캄보디아 사태의 본질은 범죄 조직과 결탁한 부패 정권이 한국의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총과 탱크가 없을 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전쟁입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제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보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적 자금 보류, 금융 블랙리스트, 외교적 고립, 그리고 달러 뱅크런이라는 3중, 아니 4중의 압박으로
그들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첫 번째 압박, 공적 자금 보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원조가 중단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멈추고 병원 건립 사업이 중단되고 각종 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관료들이 급히 한국 대사관을 찾아와 사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피해자를 먼저 석방하라. 범죄 시설을 폐쇄하라. 그러면 대화하겠다. 두 번째 압박, 금융 블랙리스트는 범죄 조직의 돈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을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차단되면서 스캠 컴파운드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 두목들의 계좌가 동결되고 그들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그들의 가족들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압박, 외교적 고립은 캄보디아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캄보디아의 인권 유린 실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고 주요 선진국들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에서 발을 빼고 있고 관광객들이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국제적 고립은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정권의 기반을 흔듭니다. 네 번째 압박, 달러 뱅크런은 최후의 핵무기입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캄보디아 정권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철수 권고를 발표하는 순간 캄보디아 경제는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은행에서 달러가 고갈되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인을 건드리는 나라의 평화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캄보디아 정권을 벽으로 몰아넣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정의로운 분노이자 강한 나라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기술 강국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 강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자국민 330명을 구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어차피 돈만 주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한국 정부의 의지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정권은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을 건드렸을까? 왜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았을까? 이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권력이 흔들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대가를 말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캄보디아든 어느 나라든 우리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하지만 오만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평화를 사랑하지만 부당함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어떤 타협도 어떤 양보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압박 앞에서 캄보디아 정권은 결국 굴복할 것입니다. 감금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무사히 귀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지 말라고,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에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채널 한고려국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